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후장 치고 올라오는 종목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헤르미스탁 하창환 본부장,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지루한 오늘자,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갈고 잃은 자금들이 수급이 유입되면서 들썩거리는 종목들은 분명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인급종으로 확인해 보죠.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 방향성이 없는데 오늘 이슈 효과를 받으면서 9%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는 현대코퍼레이션 첫 번째 인급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회자되는 종목은 아닌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북미 유통업체가 현대코퍼레이션이다.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도 받고 있는데요. 주가가 다만 단숨에 확 튀어 올랐는데 네. 염정 차장님 더 힘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뉴스를 통해서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유통망이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는데요. 일단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에 그 상호를 바꿨습니다. 현대종합상사였어요. 종합상사 회사인 거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뭐 이번 뭐 HD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쪽에 대한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네. 전체 매출을 좀 보게 되면 철강, 그리고 승용 부품, 그리고 상용 에너지 쪽에 대한 순으로 매출처를 좀 나눠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승용 부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전체 매출액이 14% 정도에 불과했던 승용 부품 쪽에 대한 부분이 30%까지 작년에는 올라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이런 매출처라든지 수익 쪽에서도 좋은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은 AI 전력 수요에 천연가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천연가스 광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또 이번에도 같이 좀 부각이 된 부분인데 AI 전력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2030년까지 이 미국 전력 수요가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전력 부분에서 사실 기존의 지열에너지가 이에 대한 부분은 수요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한 60%, 나머지는 풍력, 태양광, 신재생 쪽이 40%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을 또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선물도 지금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코퍼레이션이 천연가스 광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배당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또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전체 매출액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채 한 1, 2%대 전체 매출액에 불과하고 이 회사는 매출액은 엄청 높아요. 이번에 최대 실적이라고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990억 원, 영업이익률은 1.5%대. 한마디로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서 워낙에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종목을 계속 파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슈발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슈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도 또 잘 나왔는데 좀 저평가된 국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종목을 찾다 보니 이런 종목도 있었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있었네 정도로 보고 가자는 뉘앙스인가요? 이제 전력기, 변압기기 쪽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각이 되었다. 네, 부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쪽 말고 오히려 좀 저평가된 관련주들 중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리고 워낙에 또 시총도 작다 보니 시총은 지금 2,700억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변동성 네.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사실 이 전력 관련해서도 시총 작은 종목들이 나중에 막 후발로 그렇죠. 너도 네. 나도 동참했던 흐름과 맞물려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는 과정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마침 괜찮았는데 SD 현대일렉트릭 천연가스 그 복합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온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도 있다. 이런 오늘 다시 한번 또 존재감을 부각시킨 급등이었다라는 진단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이 종목 바닥권 탈피에 나설 수 있을까요? 피팅 업체 성광밴드 지금 오후작 7%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 센터향 원전 프로젝트로 또 북미 쪽에서 피팅 수요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반기 기대가 좀 살아 있습니다.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차원 본부장님? 투자 매력도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네. 이제 좀 오랫동안 쉬었죠. 거의 반년 이상 쉬어가다가 뭐 쉬어가는 이유도 명확했죠. 수주잔고가 줄어들면서 시적에 대한 흐름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펀드에 맞게 좀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분석을 좀 찾아보시면 2분기 이후부터는 수주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전보다 수주잔고가 YOY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LNG 또 터미널이라든지 LNG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성장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원전에 대한 피팅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엮이고 있고요. 사실 이슈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이제 원전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나 변압기, 뭐 전선 이런 쪽은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신선한 쪽으로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제 전력 쇼티지에 대한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전력을 생산을 해야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전선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을 잘 살펴보시면 우라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우라늄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런 원전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이런 정책 기조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원전에 대한 이런 수요, SMR에 대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방위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안 오른 종목군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피팅 쪽까지 좀 거론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가 명확하게 붙어준 상황에서 뭐 실적 베이스에 대한 이벤트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 부분에도 일부 부각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저점 부분 4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총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총 대비했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일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양매수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집중 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인급종 딱 두 종목만 봐도 시장의 방향성이 없고 이 자금이 특히나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이슈에 또 찾아 움직이는 흐름이 개별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어떤 종목들이 VR가 발동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강하진 않아도 오늘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0.09%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전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로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0.78% 하락하면서 1%대 하락까지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려스러운 거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전장 크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현지 시간 7일 릴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들이 달러 강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11시경에는 1,366원까지 올라서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지금도 6원 넘게 오르면서 1,366원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매수폭을 키우고 있지만 매수 금액이 500억 원대로 많지는 않고요.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VI 종목 통해서 확인하시죠.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다수의 VI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퀀텀홈이 정말 조금 전에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28%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성호전자는 LED와 관련된 전자부품 만드는 기업입니다. 3거래일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뉴온은 12시 50분경 10%까지 상승하면서 상승 VI가 발동됐지만 큰 변동성에 현재는 5%대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딥마인들은 8거래일간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10%가량 하락하면서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또 풍원정밀도 장중 10%대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이어서 VI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비트로 그룹주의 강세가 VI 종목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비트로테크의 100% 자회사 비트로이엠이 북미 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제네랄홀딩스를 고객사로 보유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는데요. 소식에 비트로테크와 비트로시스가 급등,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비트로테크의 자회사인 비트로셀도 VI까지는 발동되진 않았지만 7거래일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로 그룹주는 비트로테크 계열과 또 비트로시스 계열로 분리돼서 경영되고 있는데요. 비트로시스는 교통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곳으로 비트로테크의 발전기 사업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고 또 시총도 무척 작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VI 특징주는 두 번의 상승 VI가 발동된 카이노스 매드입니다. 파킨슨병 신약과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FDA 임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려왔는데요. 오전 9시 40분과 11시 10분경 두 번의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27% 급등했습니다. 지금 고점과는 크게 상관없이 여전히 25%대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임급종 또 VI가 발동된 종목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VI가 발동된 앞서 살펴봤던 비트로테크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AI로 파생된 전력 이슈가 원전, 천연가스, 피팅 업체까지 갔는데 이 비트로테크 역시 전력이랑 묶이면서 지금 2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네랄홀딩스 뉴스 나오자마자 VI가 또 걸렸거든요. 과연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시장에 알려주는 상승인지 염전 차장님 여기는 또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쪽으로 이슈빨이니까. 움직이고 이제 오늘의 특징들이 다들 시총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로테크 지금 22%대 강세 나타내고 이제 관련주들 자회사들이 비트로셀, 비트로시스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상승 기조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로셀, 비트로 EM, 비트로 넥스텍, 비트로 ES, 비트로 밀텍 같은 자회사들, 비상장 자회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데요. 전체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전체 자회사들의 움직임 중에서 전력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비트로 EM, 비상장 회사인데요. 비트로 EM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제네랄홀딩스의 오랜 30년 넘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비트로 EM이 이를 통해서 산업용 차단기, 개폐기, 충전기기 쪽을 북미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 북미 쪽에서 비상 발전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제네랄홀딩스의 고객사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으로 얽혀 있고 제네랄홀딩스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리는 좀 만들어내기 너무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네랄홀딩스의 지금 주가를 좀 최근에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 정말 좀 어찌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스토리 짜기가 너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앞서서 우리 현대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워낙 시총이 작고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전력기기 쪽에서 더 이상 이제 가긴 좀 부담스럽고 기존 종목들은 가긴 부담스럽고 새로운 쪽에서의 찾는 와중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정도인 것 같고요. 비트로테크 물론
기업 실적 면에서라든지 전반적으로는 다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전력기기의 어떤 클라이맥스에서 지금 이제 내려온 국면에서의 마지막 이제 끈인지에 대한 네.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의 지금 연결고리는 살짝 그렇게까지 강하진 못, 네. 있지만 아직 강하진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종목을 매매해야지 라는 관점보다는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주류 종목들이 이제 갈대로 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슈와 함께 또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수급에 붙으면서 오늘 이제 개별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현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인급종은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이 종목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이노스메드, 네, 개별주에서도 VR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의 이제 기대감으로 최근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파킨슨 치료제 하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최근에 급등했던 S바이오메딕스를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워낙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카이노스메드가 그 뒤를 잇는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그 둘을 비교했을 때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당연히 전자가 더 높다고 보시는 게 그렇죠.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좀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월 달에는 로슈가 또 파킨슨병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도 사실 관련된 시장에서의 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죄다 이제 복제약들을 조금 추종을 하는 이런 흐름들로의 우리나라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경구용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임상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인 임상을 또 바로 진행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경영진의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기대감들,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에이즈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부분들 또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겸장으로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 회사의 좀 재물을 뜯어봤을 때 지금 뭐 자본 잠식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움직임들에서의 좀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전에 조금 가격이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대량 거래를 동반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는 좀 명확한 또 추가적인 이슈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벌써 2배, 100% 이상 주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지만 해당 종목을 신규 진입하시기에도 전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좀 끊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슈나 이런 흐름들은 강하지만 일단 재무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후발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또 그만큼 시세의 차익이 나왔을 때 빠르게 눌린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전에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을 때 흐름들이 항상 좀 빠르게 주가의 조정이 나왔었던 그런 전례들도 있고요. 또 지금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이 이전에 직접 그런 물량들을 다 소화할 만한 만큼의 그 정도의 대량 거래를 또 수반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정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노스메드는 한번 챙길 건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SM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운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70억 정도였는데 지금 155억 원을 시현하면서 컨센서스를 밑돈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2%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에 대해 투심 좀처럼 좀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지만 일단 실적도 기대치를 밑돈 실적을 SM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두 분과는 임급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차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종목 포착해 봅니다. 뉴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등 폴라리스 그룹주가 나란히 거래량이 높은데요. 최근 관계사가 엔비디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인공지능 기업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의 경우는 거래량이 1억 주도 돌파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대원전선은 오늘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비상발전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비츠로테크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인 제너럴홀딩스의 전압기를 수출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전일 대비 8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해운 물동량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해운주들의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고환율과 고유가, 고금리, 이른바 삼중고에 따른 투자 피난처로 해운주도 거론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페노션의 경우는 거래량이 1000% 넘게 급증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여파 속 오후에도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상승률 상위 개별 종목이 더 많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죠.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최상위에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시총 5조 원에 안착하고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LB인베스트먼트도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합작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몰리면서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메드도 강세인데요. 파킨슨병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 신약 2종을 FDA 임상 이상 성공을 염두에 두고 후속 임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을 보이고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 이외 폴라리스 그룹주 내 폴라리스 AI 파마도 강세, 조선내화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하락률 상위에도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퀄리타스 반도체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운영자금 등 약 6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하면서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전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58%대 강세로 마감한 코칩도 보이는데요. 상장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두 자릿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신주 상장을 앞두고 예스티는 3거래일째 약세, 그리고 전일 상승폭이 컸던 툴젠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C도 약세를 보이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속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키우고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로 오후장 종목 포착해서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한 달 동안 두 분과 또 판정 종목 겨루기를 진행했던 결과, 돈 뭐예요? 수익률이 아주 상당합니다. 두 분의 수익률 베스트 3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이기태 기사님, 파마리서치 35%의 수익률로 굉장히 좋았고요. 전일 세방전지는 워낙 흐름이 좋아서 저희가 판정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더 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좋죠. 선방하는 움직임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반종민 소장도 종목들 흐름 좋았습니다. 유리기판으로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HB테크, 캠트로닉스 모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베스트 3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기태 기사님의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마리서치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전에 클래시스가 호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특히나 파마리서치는 최근 또 매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AS 해볼까요?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최근 화장품 주식의 주가가 양호하죠. 피부 미용 관련주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니쥬란 화장품 리뉴얼을 했던 것들이 호실적에 기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연일 좋은 흐름 속에서도 파마리서치의 실적 기대감이 1분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뉴스로도 나왔는데 올해 일단 리포트가 아니라 뉴스니까 뉴스는 뉴스에
따른 접근이 좀 필요한데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이상이 돌파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실린 뉴스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오전장에는 이에 따른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매물이 잘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15만 5천 원대 이상의 흐름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수익률이 다 좋았는데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탁월한 시선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도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급종으로 들썩였던 폴라리스 AI를 살펴본 적 있었는데요. 오늘은 폴라리스 친구들을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로 더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는 이기태 기사, 기술적 분석에는 반종민 소장이 각각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 보죠. 이기태 기사님, 예. 엔비디아가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1억 명 넘게 사용자가 모집됐고 유료화에도 성공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공식적으로 다음 달 6일 날 오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 달에는 애플 개발자 회의 WWDC가 6월 10일서부터 14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불붙을 생성형 AI 관련주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목을 이끌 만한 재료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애플 OS에서도 iOS죠. 애플 OS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버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9월 중순경에는 디자인 전문적인 컴퓨터죠. 맥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행보에 주목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무료 버전이 1억 명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1,000억 원 넘는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2억입니다만 앞으로도 유료화가 성공이 되고 AI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속도는 가파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 폴라리스 AI가 급등에 나올 때 왜 이렇게 급등 나오지? 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다가 일단은 폴라리스 쉐어테크의 그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이슈와 함께 폴라리스 전반적으로 같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적인 내용을 폴라리스 오피스를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 기술적으로도 봐야 되겠죠. 반종민 소장이 폴라리스 AI가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갔고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AI 파마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 주가 상승을 좀 더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52주의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11월 그 13일 때 그 4,095원에서 1월 22일 때 그 9,550원 최고 기록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점은 4,095원이었고 고점은 9,550원이었는데 3월 초까지 상승한 이후로부터 또 4월에 또 4월 초까지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조정을 막고 최근에 이제 그 추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월 때 두 차례 그 갭 상승을 했을 때 당시 때 3월에서 4월 조정 시 그 갭 그 5,7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갭을 좀 어느 정도 메꿔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메꿔준 흔적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막았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기점을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4월 초 조정 당시 때 수급적으로 큰 이탈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현 구간 아래때 6,000원에서 7,400원대 지지 구간을 잘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을 봤을 때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차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달 9일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은 8억 원 정도 순매도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한 6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의 순매수세를 통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순매수세의 유입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금일까지 3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을 봤을 때는 전 고점인 9,550원대 돌파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분위기 좋은 흐름을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판정 결과 확인해 볼까요?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오늘 달리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과연 더 달릴 수 있을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기업 분석은 온디바이스 AI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만큼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기태 기사님. 네. 네. 예, 그렇게 판정을 한마디로 또 짧게 들어볼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돼서 이렇게 수급이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다른 흐름, 과거는 있고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된 업종에서 오늘 이스트소프트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과학 컴퓨터도 이제 재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6월 달에 있을 애플 개발자 회의에 대한 네. 이슈 몰이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그 수혜가 전망된다 달릴 수 있다라고 또 한 표를 던져주셨는데 반종민 소장님,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일단 폴라리스 AI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저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1억 2,800만 명 정도의 유저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좀 판단을 했을 때 동사의 경우에는 그 M&A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견인을 해서 부각을 된다 하면은 이 유저를 통해서 빅데이터 사업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분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네. 드리겠고 추세 흐름만 지금 계속 좀 유지가 된다 한다면 저는 전고점은 충분히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폴라리스 AI보다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전고점 부분까지 더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두 분의 판정 들어봤습니다. 더 달릴 수 있는 힘, 폴라리스 오피스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틈새를 노려볼 두 분의 종목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기태 기사님의 파마리서치 AI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유리기판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던 반종민 소장님께도 AS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그렇지만 사실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은 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알맥을 짚어주셨는데 알맥이 뭐로 됐든 주가가 들썩였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알맥도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유리기판주 AS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에서 정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기업마다 굉장히 좀 다르고 YC캠에서 HB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캠트로닉스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환사채 추가 물량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것은 있긴 하지만은 그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10에서 한 15% 정도는 수익 구간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한 달간의 베스트 3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겨루기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세스, 이에 맞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기태 기사님, 코세스가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더 달릴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연초에 거론되면서 연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신고가 행진을 이었는데요. 충분히 쉬었고 애플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같은 때에 실적을 동반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세스를 들고 나와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저 응용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예전 명칭은 고려 반도체였고요. 솔더블 에칭 장비라고 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고 고객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굴지의 반도체 기업
40여 곳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애플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XR이라든가 웨어러블 관련 주라든가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퀄컴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리노공업도 사상 최대 신고가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외주를 좀 찾기 마련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스가 또 한 번의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노 공업이 갔고 지금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온디바이스 AI에 관심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코세스를 보자라고 짚어주셨고 이에 맞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최근 좀 쉬는 구간에 있는데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그 IP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지난달 16일 때 자율주행 핵심 4배 이상 성능을 올린 그 MPU IP 인라이트를 좀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완전 자율주행이든 온디바이스 AI 제품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관련된 이슈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도 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작 수주를 받았던 이력이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은 삼성전자 쪽에서도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동사 해외 매출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한 50% 증가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약 한 30여 개의 고객사의 IP 공급 논의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간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이러한 이슈보다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잡고자 하는데 그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분과 1차 회의를 최근에 좀 개최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산업부에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포함된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정책과도 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두고 잡아보신다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두 분 오늘 컨셉에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로 과연 코세스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어디가 또 더 강한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함께 지켜보시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